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 국어 1단계 교재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로써 3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2월 5일 날 강의에서 우리는 중학국어 1단계 교재 1단원에서부터 7단원을 마치고 전체 복습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1단원에서부터 7단원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 자기소개하기. 새로운 길에서는 시작에 관한 운율에 대해서 낭송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말을 고르시오. 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가락과 박자가 있는 말로 다듬어 쓴 글이다. 시를 낭송할 때 뭐뭐뭐에 맞춰 낭송하면 시가 갖고 있는 음악적 요소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합한 말 1번 운율, 2번 연, 3번 행, 4번 뛰어 읽기. 몇 번이 정답일까요? 시는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여 깊은 인상을 주고 일상적인 언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참 신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게 시죠. 또한 운율을 통해 말의 가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노래같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시는 노래와 같이 느껴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운율을 통해 말의 가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답은 몇 번? 1번 운율이겠죠. 운율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생각이나 느낌을 가락과 박자가 있는 말로 다듬어 쓴 글이다. 시를 낭송할 때 운율에 맞춰 낭송하면 시가 갖고 있는 음악적 요소를 느낄 수 있다. 1번 운율입니다. 2번 연, 3번 행. 시는 연으로 이루어졌고 행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글은 띄어 읽어야 하죠. 두 번째 자기소개하기.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좋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내용과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관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르시오. 1. 자기 이름의 특징을 표현하기. 2번 재미있는 일화로 표현하는 것은 피하기. 3번 좋아하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지 않기. 4번 이름과 나이만 말하기.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답은 1번이겠죠. 자기 이름의 특징을 표현한다. 나의 이름의 특징. 예? 이름의 특징이 뭘까요? 자, 저는 희자인데요.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저는 기쁨이 많은 기쁜 삶을 원하는 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2번 재미있는 일화로 표현하는 것은 피하기가 아니죠. 재미있는 일화로 표현하기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지 않기가 아니죠. 좋아하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기죠. 좋아하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나를 인상 깊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름과 나이만 말하기가 아니죠. 이름과 나이도 말하면서 이름의 특징, 재미있는 일화, 사물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원 만남.
만남에서는 느낌과 생각 나누기, 소나기, 인연 해서 신문 기사, 소설, 수필, 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1단원 느낌과 생각 나누기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혼자서는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입양 문제라든가 조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키워가는 그런 학습을 했는데요. 두 번째 소나기에서는 소설, 황순원님의 소설. 소설은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주인공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첫사랑, 소나기, 황순원님의 소나기, 어린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에 관한 소설을 읽으면서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수필이었고요. 피천등님의 수필. 수필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을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한 경수필이 있고 무거운 내용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중수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경수필, 피천등님의 인연을 우리가 감상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로 기억. 기억은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써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주인공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 중 어린 소년의 첫사랑에 관한 황순원님의 니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가 다 기억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 가로는 니은. 그러면 기억의 가로에 들어갈, 가로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 1번 소설. 1번은 기억 소설, 니은 소나기. 2번은 기억 소설, 니은 몽실언니. 3번 기억 수필, 니은 무소유. 4번 기억 수필, 니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첫 번째는 소설입니다. 기억은 소설이에요. 소설은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죠. 우리는 소설을 읽음으로써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주인공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소설 중 어린 소년의 첫사랑에 관한 황순원님의 소나기였죠. 소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고 황순원님의 소나기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단원 살며 생각하며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일기, 편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필과 시와 일기, 편지, 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보니까는 수필이었고요. 글쓴이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필은 삶이나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필을 읽고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를 감상하면서 심상을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일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일기 쓰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네 번째는 편지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글이란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쓴 글이고 그 편지의 형식과 특징을 알고 맞추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수필, 일기, 편지, 기사. 기역, 니은, 디귿. 그럼 먼저 기역엔 어떤 거가 답인지, 무엇을 써 넣어야 될지 기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있는 글 중에서 세 번째 줄, 기억은 매일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으며 매일 겪은 것을 기록하는 것. 그건 바로 일기죠. 일기. 그래서 기억에는 일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일기는 매일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네모칸 안에 네 번째 글 읽어보겠습니다. 뭐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거 편지이죠. 편지. 니은에 편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편지라고 세 군데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에는 네모칸의 다섯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성찰을 담은 뭐뭐는 풍성한 감성을 실은 시도 좋은 생활의 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안에 풍성한 감성을 실은 수필입니다. 답은 세 번째는 수필. 그래서 디귿에는 수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억 일기, 니은 편지, 디귿, 수필입니다. 그 다음에 4단원 우리 글의 이해, 우리 글의 우수성, 우리 글의 구성 원리, 올바르게 맞춤법에 맞아 사용하자라는 학습을 했고요. 우리 한글은 인류의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활용하기 편리하다라고 했고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배경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 한글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복합자음, 복합모음,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순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띄어읽기, 뭐 이런 거 정확하게 문장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의 문장은 음절, 낱말, 어절 이렇게 모여서 문장이 되고 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낸 말 중에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고 합니다. 1번, 한글은 실용적이며 능률적인 문자이다. 맞지요? 2번, 하늘, 땅, 사람의 존재론적 구조를 담은 문자이다. 맞지요? 세 번째, 발음기관에 따라 기본 글자를 만든 과학적인 문자이다. 맞지요? 네 번째, 닷소리만 구성되어 있는 평범한 문자이다. 이게 틀리죠? 그래서 우수성에 대해서 나타낸 말 중에서 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은 닷소리뿐만 아니라 홀소리도 있다. 닷소리는 자음이고 홀소리는 모음이다. 그래서 4번, 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리고 5단원 소설에 의해, 소설은 소설 동의보감과 칼의 노래, 허준 의원과 이수신 장군에 대한 소설을 읽고서 인물 간의 갈등,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 소설에서 갈등은 흥미를 돋우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 그 작품 속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 그 작품 속의 인물과 생각 등을 쉽게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설에 대한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거리가 먼 거를 고르랬습니다. 1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리가 가깝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게 소설입니다. 시대적 배경, 인물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소설은 독자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예, 소설은 독자에게 긴장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설의 특징이죠. 네 번째, 소설 읽기에서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답은 4번이죠. 소설 읽기에서 갈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설에 대한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 4번입니다. 다음에 6번째, 매체에 의해 문자 매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문자 매체는 책이나 사전, 기사, 전문서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자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 문자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자 정보에는 안내문도 있고 공고문도 있고 홍보문도 있다. 그래서 그거의 목적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광고 만들기를 또 공부했는데 광고는 창의적이고 그리고 그 광고의 목적을 타인에게 잘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그런 문자 매체이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문자 매체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한 가지 매체로만으로도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매체로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지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문자 매체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달라진다. 맞지요. 문자 매체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광고문은 허위나 가장 없이 믿을 만한 정보를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광고문을 볼 때는 유의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문기사는 있을 법한 가상의 이야기를 보도한다. 신문기사는 있을 법한 가상, 거짓에 이런 이야기는 쓰면 안 됩니다. 있는 일만, 있었던 일만, 실제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이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문자 매체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달라진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단원 영화의 이해, 우리 내 마음의 풍금과 마라톤, 영화에서 중요한 시나리오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재밌게 읽어보았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영화의 상영이나 드라마의 방영을 목적으로 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음향 효과, 몸짓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담아 있고요. 시나리오만 읽어도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마라톤에 나온 시나리오를 통해서는 대사, 지시문 이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의 전개를 정리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영화는 종합예술입니다. 왜 그런가요? 1번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2번 다채로운 화면을 볼 수 있다. 3번 희곡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4번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요소가 모여있다. 종합예술,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간략하게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로써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5번의 강의로 이 국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짬이 되실 때 다시 1강부터 35강을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